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봅니다. 스몰캡 전략 하이투자증권 이상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두 개 다 우주산업과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주목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 주목할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이라고 2년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달에 2027년을 내다보고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지금 우주 개발 시장 규모는 한 3,800억 달러 시장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2035년까지는 10%로 늘리자는 계획, 원대한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짰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위성을 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로 2027년까지는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을 띄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주 개발에 대한 우주 산업에 대한 것 부분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면은 뭐 예산이 없으면은 미뤄지는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특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가 더 이제 와닿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찰 위성을 12월 달에 쏘기 시작하면서 이 정찰 위성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성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관측 위성하고 통신 위성이 있는데, 이 관측 위성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국방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찰 위성이 되는데, 왜 이 정찰 위성이 올해부터 성장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1월 21일 날 북한에서도 정찰 위성을 띄우고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정찰 위성을 12기를 쐈는데, 그중에 3기 정도는 궤도에 올려놨지만 통신이 안 되는 거고, 8개 정도는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월 달에 한 번 쐈고 8월 달에 한 번 쐈는데 정상으로 궤도에 못 올렸고, 11월 달에 드디어 궤도에 올리면서 통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12월 2일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우리나라 정찰위성 1호기를 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한 번 쏘고 또 11월 달에 한 번 쏘고 2025년까지 또 2기를 쏴서 총 5기를 쏘는 정찰 위성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의 이름은 425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초계성 위성 체계라고 해서 44기를 쏘는 국방부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1조 5천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총 인공위성을 44기 정도 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는 인공위성이 뭐 2년 만에 한 번 쏠까, 3년 만에 한 번 쏠까,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 5기까지 합쳐서 2030년까지 거의 60기 정도가 인공위성이 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또 계획하는 여러 가지 한 9기 정도가 있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한 70기에서 80기가 인공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서 우주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정찰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이 예산이 부족하면은 좀 무궁화위성, 아리아우성 좀 덜 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던 인공위성을 개발하던 정확하게 북한과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만큼 더 채워서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주 관련해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 실적도 잘 안 나오고 꿈을 갖는 얘기인데, 2024년부터는 정찰 위성이 성장하면서 실적도
능력도 있고 꾼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보실 거는 뭐냐면은 그 우주개발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5월 달에 우주개발청이 설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우주 개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1957년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고 제1호 인공위성을 띄우고 나서 미국이 충격을 받은 다음에 1958년도에 나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달 탐사 계획을 짜서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문삽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1969년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개발진흥 계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2032년까지 달 탐사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정도에 달 탐사선을 싣고 갈 수 있는 발사체에 대한 발주가 나올 것 같고 5월 이후에는 우주개발청이 주도하면서 이런 나사같이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선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대하게 이쪽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정찰 위성을 많이 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주개발청에서는 달 탐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성장을 할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거의 이제 50년 만에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주 항공 산업입니다. 이제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원님께서는 또 리포트를 통해서 적에도 초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또 이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도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관련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여태까지 우주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크루즈선 같은데 보시면은 큰 수신 안테나로 인해서 거기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일부 산악지대 그래서 우주 인터넷인데 그런 위성들은 다 어디에 띄어 있으면 중궤도나 정지궤도에 띄어서 인공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조금 눈여겨서 보실 게 뭐냐면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우주 인터넷 사업이 본격화될 건데 그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그 원가도 많이 들고 발사체에 대한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들이 있었는데 스페이스 X가 발사체에 대해서 재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정지궤도나 중궤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이 한 1,500kg에서 2,000kg이기 때문에 원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저궤도 위성은 한 1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에 많이 촘촘하게 위성을 띄워 넣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발사체도 재소형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궤도에 위성을 많이 띄워 넣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그 2021년도에 미국에 인공위성 허가를 받았는데 2,300개를 허가를 받았고 여태까지 2,100개의 인공위성을 쐈고 원액 같은 경우에는 625개의 허가를 받았고 여태까지 600개를 쐈습니다. 이걸 왜 장하게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저궤도에 인공위성 숫자가 많아야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스페이스 X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분은 하나 시스템이 이제 담당하는데 사업자로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우주 인터넷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시화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며칠 전에 신문 보시면은 스페이스 X에서 또 한 25개 인공위성을 띄웠다. 왜냐면 이제 우주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이제 전화로도 저궤도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당장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인공위성을 정부에서 띄우는 사업 뭐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민간에서는 저궤도를 활용하는 우주 인터넷 통신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또 전체 우주 산업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주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왔나 살펴봤더니 12월에도 가져오신 종목들이더라고요. AP 위성이랑 인텔리안테크. AP 위성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여러 가지 그 위성을 만드는 업체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정도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와서는 AP 위성이 만들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인공위성을 만드는 업체는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본체에 대한 그 발주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탁대체에 대한 발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성을 만드는 업체는 한정돼 있고 우주 산업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AP성도 특히 이제 탁대체에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AP성도 수주를 많이 받고 뭐 실적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AP성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위성 간단하게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인텔리안테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유텔셋과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인텔리안테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관련해서 또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텔셋 원앱이 작년 9월 달에 합병이 되면서 올해 3월부터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화한다고 하니까 원앱한테 수신용 안테나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미진해서 매출이 성장이 미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원앱, 유텔셋 원앱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화되면서 인텔리안테크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뭐 올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뭐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성도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십니까? 이제 위성이 만드는 업체는 지금 저희가 이제 코스닥 종목만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거래소에서도 방산 업체들 아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런 거래소 기업들도 이 방산에 대해서는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을 봤을 때 코스닥에 한정돼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거래소 종목하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종목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올해는 우주항공 산업에 좀 주목해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몰캡 전략으로 오늘 AP위성과 인텔리안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앞으로 올해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